EJ 멍상의학. 난치병의 자연치유를 선도하는 자연치유 아카데미의 조병식 원장님과 한방의 과학화를 추구하는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 김기옥 박사님의 건강한 의학 수다가 지금 펼쳐집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톡톡 튀는 진행과 함께하는 멍상의학은 기존에 알고 있던 난치병에 대한 상식을 뛰어넘어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해 가장 하기 쉬운 마음가짐. 멍 때리는 의학 토크, 멍상의학 시작하겠습니다. 멍상의학은 EJ 생활역사협동조합이 제작 배포합니다. 네, 자신만만하게 여러분의 건강과 생활을 바꾸겠다. 또 이 방송만 들으시면 굳이 산으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의 이 호언 장담에 정말 그렇구나 라고 호응을 해주실지. 저는 사실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녹음한 방송이었지만 참 많이 공감되고 들을 때마다 감동이었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두 원장님은 저희가 사실 녹음을 일찍 끝냈거든요. 끝내고 방송이 업로드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송 들으신 분들의 반응까지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멍상의학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병식입니다. 네, 김기옥입니다. 아우, 예, 오래간만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방송은 좀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저는 계속 나오는 날 늦어도 하루 이틀 내로는 꼭 챙겨서 듣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들으시면서? 일단은 이제 제가 한 방송 내용이 제대로 했는지 제 스스로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네. 좀 이제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고요. 네, 제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 좀 주제 넘지 않게 나서서 이렇게 말 솜씨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하고 있어서 조금 쑥스러웠는데 조금 이제 횟수를 지나올수록 이제 조금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들으시면서 네. 변화를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저희 한우분들도 잘 듣고 있다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이 방송 듣고 또 찾아오신 분들이 또 몇 분 되세요. 예. 그래서 벌써 또 이렇게 듣고 오시는 분도 계시구나. 또 여쭤보니까 또 되게 도움이 된다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우리 김 원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강의할 적에 한 말을 또 하고 그러는 거 교수님을 좀 가끔 뵐 때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 무슨 얘기를 했고 또 한 말을 또 하지 않는가. 그게 굉장히 그래서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환우들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걸 방송을 들려주면은 너무 제가 이 환자들하고 사실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저의 컨셉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좀 들어보라 그러고 또 무슨 질환에 대해서 하면 요거는 꼭 좀 들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좀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하고 또 이제 좀 가능하면 좀 더 많은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이라는 것으로 끝나질 않고 좀 더 근거 있는 그런 의학으로다 이제 우리가 소개가 되고 또 가능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방송이라고 저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멍상의학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메디컬 전문 아나운서가 됐다고 혼자 스스로 자부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제 주변에서는 사실 통합의학, 대체의학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의학과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약간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아니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되게 합리적인데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아, 우리 두 원장님들이 참 말씀을 잘하셨구나. 예,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우리 같은 동료 의료인들이 들으면 좀 폐가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주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생활 습관 바꾸시라 이런 얘기를 주로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께 폐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또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아직은 듣는 분들이 없으신지? 아, 우리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동료 의원분들, 약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을 걱정하실 게 아니고요. 아, 지금 청취자분들과 제가 네.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아니 방송만 뗄릉 해놓고 제 생활이 안 바뀌면은 이게 언행일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부담이 됐는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알게 모르게 멍상의학 계속 들으려면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안 바뀌고는 이 방송만 들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약간의 죄책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부담감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럼 성공이죠. 그걸 노리셨군요. 아, 그럼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그 고혈압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방안에 고혈압 환자 있습니다 이러고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네. 고혈압 약을 끊었습니다.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요 그 방송 진행할 때만 해도 조 원장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고혈압 약 먹고 있다고 했을 때 끊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때 되면 뭐 금방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꽤 많더라고요, 제 안에. 그리고 약 의존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았고요. 네. 일단 심리적으로 그걸 극복해내는 게 정말 좀 힘들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렇죠. 예. 쉽게 약에 의존하는 게 뭐 하루에 한두 번 그 약만 먹으면 혈압이 조절되니까 네. 그걸로 이제 습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또 약을 끊으면 또 혈압이 오르지 않을까,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또 당연히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쉽게 약을 끊기는 어려워요. 예. 충분히 약을 끊어도 그렇게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또 실천이 따라야 되고요. 이게 뭐 생활 관리가 하지 않고 뭐 단순히 약을 끊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요. 네. 약을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약 하나를 끊었는데 생활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발바닥 많이 두드리고 네. 몸에 자극 많이 줘야 되고 그렇죠. 계속 방송을 통해서 두 분 원장님들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냥 TV 보고 앉아있으면서도 앉아있지 않고 발바닥을 계속 자극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다음에 운동하러 나가기 싫은 날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약을 끊었지. 운동은 필히 해야 되는데 이러고 그렇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 제일 불안해하는 것이 이제 머리가 아프다든지 뒷목이 뻣뻣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시면은 자꾸 목 운동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목에 올라가는 동맥혈이 이 위로 올라가다가 이 머리에서는 옆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사이클을 하다 보니까 그 방향성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그 목이 뻣뻣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을 조금씩은 좌우 이렇게 또 각도를 줄여서 밑에서 좌우, 중간에서 좌우, 뒤에서 좌우 이런 식으로 이 힘을 주면서 땡기면서 의자의 이 옆부분을 땡기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땡기면서 바깥쪽으로 이 고개를 숙여서 또 바로 뒤로 제끼면서 요런 거 같은 것들이 이 VDT 증후군이라서 이렇게 컴퓨터 같은 거 많이 하시면서 핸드폰 많이 하면서 오는 그런 분들한테도 좋지만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특징이 머리가 뒷골이 땡긴다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세요. 머리가 아프다. 그런 거 같은 것들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불안감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빼고 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 힘을 딱 주고 그래서 반대로. 네, 왼쪽으로 땡기면서 오른쪽으로 틀어주고 또 밑에서 또 중간에서 뒤에서 그런 식으로 양쪽을 해주면은 뒤에 근육이 조금 유연성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아마 끊으셔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 이제 뭐 근육에 자극을 주게 되니까 당연히 또 혈액순환이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또 무조건 나가서 걷는 게 방법이죠. 예. 네. 하루에 2-3시간씩. 이게 정말 두 분을 만나서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단순히 이게 일인데 일에서 끝나면은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그랬잖아요. 같이 멍도 하고 뭐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라고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정작 제 자신이 안 바뀌면서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가 바뀌겠지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아우 이 부담감은 정말 이 메디컬 전문 아나운서는 힘듭니다. 또 약을 끊는 과정에서 고비가 있었죠. 네. 네, 고비가 꼭 생겨요. 그 느낌이었어요. 뒷골 뭐 땡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체기가 계속 있어가지고 아니 이렇게 뭘 먹는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체하기도 하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걷기도 계속하고 하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시 먹을까? 잠깐 먹었다가 또 괜찮아지면 끊을까? 네, 당연히 또 유혹이 있죠. 이제 사실 그런 유혹이 여러 번 생겨요. 근데 우리 한우분들 이제 약 끊는 과정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한 70-80% 약을 끊고 나머지 20-30%는 2-5달 만에 끊는데 그런 유혹을 여러 번 겪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몸에서 계속 약을 원하는 건가? 또는 마음이 아직 굳건해지지 않은 건가? 참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약에 적응되어 있는 몸이 바뀌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불편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루아침에 또 이게 몸에 항상성이 딱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한 달 정도의 노력만 제대로 하면 충분히 또 가능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고혈압 약을 빗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저처럼 매일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왜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약 하나를 끊는데도 이렇게 많은 정성과 노력이 필요한데 생활 습관을 바꾼다는 거? 먹는 걸 바꾼다는 거? 이거는 저처럼 쉽지도 않거니와 중간에 유혹도 어마어마하게 네.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같이 가게 되거든요. 내가 약을 끊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제 자각을 가지고 약을 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약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또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뀌게 돼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거죠. 네. 그 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편리하다. 편의성이거든요. 한 끼에 끝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그 많은 투자도 해야 되지만 노력도 해야 되고 시간이 우선은 필요로 해요. 네.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은 쉽게 그냥 매달 또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건강을 원래의 건강 상태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약이라는 것은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장기가 훼손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것을 극복하기라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 많은 고혈압뿐만 아니라 고혈압으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런 노력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느낀 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역시 습관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으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계기를 반드시 방송을 통해서 또 마련을 해드리고 그걸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거든요. 두 분 원장님이야 워낙 이제 그런 건강 챙기는 게 몸에 체화돼 있고 잘 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저처럼 이제 시작하거나 또는 아직 시작은 못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란 말이죠. 이 멍상의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단계 그 넘어가는 그 산 하나를 좀 넘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고혈압 약을 끊는 그 과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성공하셨어요. 제가 이제 한 번도 혈압을 안 재봤다 하셔가지고 안 재봤어요. 제가 재봐드렸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꿈은 크게 영원히 살 것 같이 꾸고 실천은 오늘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꾸셔야 돼, 일단은. 네. 그러려고 그러면 하루하루를 실천을 하셔야 돼요.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만보기라든지 또는 뭐 매일매일 일기를 쓴다든지 예를 들면 러닝머신을 뛰면 매일 그걸 기록한다든지 이렇게 오늘 죽을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실천하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어플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앱을 깔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체킹이 됩니다. 파워워킹을 몇 번을 걸었는지 몇 칼로리가 소모됐는지 그래서 그거를 자동적으로 여기 안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좋네요. 실천만 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 한 끝이 사실은 그냥 지금 쉽게 웃으면서 말해요. 실천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실천의 과정으로 접어드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 당뇨병을 이게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이 필요로 하죠. 아니 우리 조 원장님도 당뇨병을 고백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 워낙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사실 서울 근방으로 이사를 와서 6개월째 이렇게 경주와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과로를 좀 했어요. 몸도 좀 힘들고 아침에 좀 일어나기도 힘들어지고 해서 이거 또 혈당이 오르는 게 아닐까? 저는 석 달에 한 번씩만 체크하거든요. 이 뭐 손가락 아파가면서 굳이 찌를 필요는 없고 그래서 소변에 조금 거품이 나온다 좀 피곤하다 이러면 그냥 저녁 먹고 나가서 저희 양재천 변에 그냥 자전거를 타요. 1시간 정도 자전거 타고 땀 조금 흘리고 오면 또 금방 또 몸이 개운해지거든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석 달 만에 했는데 더 떨어졌어요, 오히려. 뭐 6점대 가까이 제가 갔는데 5.5. 경계치 수치였는데 지금은 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원장님은 사실 본인의 생활이 말 그대로 지금 도시인의 삶으로 들어오면서 내가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구나라고 자각을 하신 케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먹거리도 가끔 또 외식을 하게 되고 늘 산에서 좋은 자연식만 하다가 외식하게 되고 뭐 미세먼지 자주 마시죠. 그렇죠. 운동량 떨어지죠. 스트레스 더 받죠. 과로 더 하죠.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 청취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도 염려가 됐어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진짜 환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조금 더 자각을 가지고 또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주방장님한테 뭐 기차관에서 먹을 도시락 부탁드리고 1-20분밖에 못하는 운동을 저녁에 자전거 1시간 정도 타고 뭐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분명히 어디선가는 본인이 자각을 하시면서 케어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만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쓰고 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몸이 너무 피곤해. 운동 먹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럼요. 그다음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챙겨 먹는 차가 있거든요. 뽕잎차예요. 뽕잎차. 뽕잎차. 이게 혈당 내리는데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관리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전에는 이걸 챙겨 먹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채식을 덜 하게 되니까 조금 더 챙겨 먹을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2달 전부터 매일 뽕잎차를 1-2잔 마시죠. 그러니까 이게 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또 제가 문하나님한테도 좀 추천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금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 그런 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추천해주신 그런 걸 믿고 내가 요걸 먹으니까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약간 믿고 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걸 그대로 드시면서 내가 약을 바로 끊어야지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식생활도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운동도 같이 바꾸셔야지만 약을 끊어낼 수가 있고 조금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관리법이 다면 다식 다동이었거든요. 아주 단신무식하게 많이 먹고, 이게 많이 먹는다고 했는데 이제 골고루 여러 가지를 먹는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면 잠을 좀 충분히 자주라. 이게 참 굉장히 그 피로 회복과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터리 건전지처럼 우리 어려서 태어날 때 이게 잔뜩 충전이 돼 있던 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절대 과로를 하지 말아야 돼요. 또 충분한 잠을 자야만이 아껴지는 거거든요. 그 미인은 잠꾸러기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 건강한 동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을 충분히 자주셔야 돼. 괜히 그냥 쓸데없이 모임에 다니면서 2차, 3차 또 뭐예요? 밤에 또 잠이 안 온다고 막 이렇게 영화를 보고 그러는 것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저는 뭐 체질이 그래서 모르는데 9시 뉴스를 끝까지 못 봐요. 그 전에 그냥 쓰러지는 거 고민할 필요가 없이. 아니 저렇게 잘 주무시는 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요즘 불면증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은 좁은 공간에서 의사들은 이렇게 갇혀서 살다 보니까 움직일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는 이제 일부러 저는 지금 산 밑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매일 등산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제 깊은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제일 그 단순하지만 골고루 다양하게 먹고 그리고 잠을 많이 자고 대신 또 많이 움직여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힘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걸 느끼거든요. 뭐 아무 이상은 없어도 제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입원했다라는 생각으로 환자처럼 늘 그런 규칙적인 생활과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또 먹는 것도 이제 병원식을 같이 먹고 집에 오면은 막 또 욕심이 생겨요. 단 것도 먹고 싶고 막 그냥 뭐 많이 먹고 싶고 막 그러지만은 병원 규정식을 딱딱 먹으니까 절대 과식이나 또 절대적으로 무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건강 관리 비법들이 있지만은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은 항상 좀 체크를 하라고 그럽니다. 자기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뭐 전체 검사는 안 해도 부분적으로 검사를 늘 하면서 자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움직여줘야 돼요. 이 앉아 있을수록 늙는다. 앉아 있는 시간만큼 늙어진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활동을 해야만이 좀 더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기거든요. 대부분은 너무 안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자기가 쓸 수 있을 만큼 힘을 하루에 한 번씩은 쓰라는 거거든요. 힘들게. 그렇게 해야 그 힘이 유지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여튼 뭐 운동이라는 것이 모든 해결점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운동으로서 많은 예방과 또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팁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많은 직장인 분들이 사실은 운동할 시간이 잘 안 난다. 네. 자리에 오래 앉아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최소한 2시간 이상은 한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지 않는다. 예. 그래서 꼭 2시간, 한두 시간이 지나면 꼭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한다. 그렇게 해야 순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틈만 나면 어쨌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걷는다. 또 이제 한두 시간은 지속적으로 앉아 있지 않는다. 꼭 2시간 이상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서 5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을 꼭 하고 뭐 200-300m라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만 해도 뭐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죠. 저는 원장님 두 분이 발바닥 때리는 거 자극 주는 거 좋다고 그래가지고 지압 슬리퍼를 샀어요. 그래서 왜 집안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 서 있잖아요. 지압 슬리퍼를 신고 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니까 틈들이 보여요. 네. 다시 말해서 왜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어떻게
어떻게든 내가 움직여야지라는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잖아요. 예, 그렇죠. 똑같이 집안 내에서 있더라도 한두 발자국을 움직이더라도 좀 자극을 줘야지라는 생각에 지압 슬리퍼를 사게 되고 조금 생각들이 약간씩 바뀌어가면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발바닥에 모든 장기가 다 있고 또 거기를 자극을 하면 좋아진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이론이 동양에서 발달된 건데 독일 같은 데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기계를 만들고 또 맞춤 신발을 개발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거꾸로. 그게 자기네들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 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역시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골고루 자극을 해주는 것이 지압 슬리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맨발로 걷는 거. 맨발로 걷는 예, 거. 황토길 같은데 맨발로 걸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인데 그런 원장님 황토길이 없습니다. 아스팔트 발딥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찾아보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지역마다로 이렇게 좀 부드러운 그런 산길들 또는 이 평지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발바닥이 두꺼워지고 조금 이렇게 요령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 발바닥이 심장에서 가장 멀은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발바닥이 제일 혈액순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거기를 자극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돈다고 봐도 틀림없거든요. 아, 어떻게든 건강해 보겠다는 의지인 거죠, 의지. 혹시 그 두 분 방송 게시판을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세요? 예. 어떤 글들 올라오는지 보셨어요? 지금 자세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예. 뭐 여름철인데 뭐 여름 특집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예. 저희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녹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시간으로 질문도 올려주시고 요런 내용도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이미 녹음을 5월달 다 끝을 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전 제작을 해놓고 올리는 상황이어서 실시간으로 즉각 대답도 못 해드리고 예.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저희가 모여서 또 오래간만에 모여서 후토크 방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게시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 유익한 방송이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다음에 건강 유지 잘 하고 있다. 뭐 환우분들도 지금 실제로 와서 들으시면서 게시판에 남겨주기도 하고요. 겨울하루님께서는 커다란 창문 밖으로 펼쳐진 시골의 고요함과 싱그런 내음 속에서의 멍때림과 도심 속 아파트 시멘트 건물에 갇힌 멍때림은 질적으로 다른 것 같다. 제 생각에 도시에서의 멍때림이 효과 있으려면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건물들의 높이를 낮추면서 한옥 혹은 아담한 집들이 줄을 이루고 풍성한 나무들 사이로 자전거를 타기에 좋은 길이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어렵겠죠? 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멍땡 하는 종소리, 텃밭, 슬로푸드, 슬로우라이프 등 꿈꾸는 생활 속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세 분의 편안하고도 묘한 어울림으로 풀어주시니까 매번 즐겁게 청취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또 올려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 그 강조하지만 그 이제 오감 자극이 되는 것이 그런 자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에 지금 사실은 창문에 바람 한 점 새 들어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는 건 무자극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은 조금 너무 미세먼지다 이런데 떨지 말고 이 바람이 좀 소통될 수 있게 또 저 자연의 소리가 좀 들릴 수 있게 또 뭐예요? 뭐 맛있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뭐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것을 이제 얻을 수는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오감 자극이라는 것이 이제 자연과 도심의 차이예요. 그게 뭐 저는 사실 요즘에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요. 10층 이상에서 살면은 심장마비에 걸렸을 때 살 수가 없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층에 걸렸는데 엘리베이터가 이 병원의 엘리베이터처럼 누워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되도록이면 조금 저층에 사시면서 또 더 잘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전원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분산돼야지 요즘에 뭐 변태들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돌연적인 이런 자기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이 도시에 너무 많이 밀집돼 있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동물 실험을 해보면 좁은 공간에 쥐를 많이 이렇게 모아놓고서 키우면요. 처음엔 섹스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체수가 많아지면은 변태가 돼요. 섹스를 하지 않고 물어뜯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도시 사람들을 좀 분산시켜야 우리가 이런 이 변태 같은 사람들을 없앨 수 있다. 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병원이 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한우님들이 같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밴드에서 이제 글도 올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올라오는 글들이나 사진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여기 서울에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 흐뭇하고 즐겁고 거의 또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자연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꾸는구나. 또 이런 이제 흐뭇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올라오는 글들이 뭐 다 시예요. 그 찍은 사진들이 완전 글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능하면 자주 자연을 벗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는 게 좋겠다. 네. 뭐 산악회로 가는 것도 좋고요. 굳이 아니더라도 가족들끼리 아니면 혼자라도 예, 홀로 산행하는 것도 굉장히 또 그 나름 맛이 있어요. 진짜 자연을 즐기거든요. 올라가면서 그냥 수다 떨면 자연은 뒤에 가고 뭐 이야기하다가 많은데 또 혼자서 가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자연을 보면서 즐기면서도 갈 수 있거든요. 예, 위험하지 않은 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즘 산에서 범죄도 많이 일어나서요. 예, 우리 예. 한적한 길은 여자분들은 삼가셔야 되겠죠? 무섭습니다. 예. 우리 유칼리투스님께서는 내 몸아 미안해. 애구 당뇨를 향해 돌진하며 살고 있어. 대부분의 삶이 이래요. 예. 왜 원장님 두 분이 보시면 저 사람들 분명히 저 만성 질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게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예, 유칼리투스님 그래서 그 돌진을 멈추셨나요? 멈추셔야 돼요. 예, 우리 블루님께서는 저주받은 몸뚱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 하셨는데 아니 이거 진짜 물만 먹어도 살쪄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물만 먹는 건 아니고요. 간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 물 가지고 찌는 것은 아니고 물을 오히려 안 먹어서 찌는 경우가 많거든요. 에? 물을 안 먹어서 우리가 물 먹으면 그게 코 살로 갈 것 같지만 네. 예, 신진대사가 더 안 되고 또 이 장내 노폐물이 더 정체돼요. 물을 안 마시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물 마시면은 찌는 게 아니고 물을 안 마셔서 찔 수도 있으니까 물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땡기는 대로 또 자기가 소변 색깔을 봤을 때 소변 색깔이 짙으면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소변을 볼 때마다 한번 그 체크를 하셔갖고 짙어진다. 예를 들면 그 갈색 또는 노란색 점점 짙어진다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왜 보통 이제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왜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요? 왜 이런 말씀하시냐? 주변의 여자들을 봤을 때 아니 쟤는 나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왜 쟤가 나보다 더 날씬해? 사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사실은 좀 체질의 영향이 있어요. 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몸속에 많은 걸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체질적으로 그런 영향도 있고 또 이 소모성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그러니까 이제 소모성 질환이라는 것이 결핵이라든지 이제 신장염이라든지 또는 이제 암이라든지 막 이런 간염 이런 같은 것이 대표적인 질환인데 그런 것이 아니어도 이제 음어증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체력 소모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생각이 많다든지 그런 분들은 실제로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다소 체질의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도 사람들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안 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휴, 예. 저도 사람인데 먹는 데를 왜 안 찌겠습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먹는 시간들이 꽤 있습니다. 저 고백하자면, 예, 보이는 데서는 먹기는 먹는데요. 조금 저는 쪘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늘 유지하던 몸무게에서 조금 불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바로 그 순간 단호하게 끊어요. 먹는 거를. 그리고 운동의 강도를 좀 높이고 시간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먹는 거에 비해서 쟤는 노력도 안 하는데 안 찌는 것 같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리맘님께서 단식을 해보고 싶은데 이놈의 식탐이 줄어들지 않네요. 이게 진짜 힘들어. 예. 늘어나는 뱃살과 허리 뒷살과의 전쟁을 매일매일 다짐하건만 또다시 무너지는 나의 생활 습관들 오늘도 반성하며 잘 듣고 가요 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공감이 되지?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이게 습관화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때 단식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3일만 위장을 조금 소식을 하면서 비워주고 소식을 하면 얘가 주인 말을 듣는다. 과식으로 늘 이렇게 꽤 먹어줘야 포만감을 느끼던 위장이 조금만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도 포만감을 느끼는. 근데 이게 이제 3일째가 힘들고 그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만 가면 웬만큼 적응이 돼요. 그래서 작심 3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3일만 넘어가면 그다음에 조금씩 이거를 3일 했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그 일주일만 가면 이제는 탄력이 붙어서 꽤 실천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빨리 먹는다는 것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서 이제 또 그렇고 또 식구 많은 집에서 또 자란 사람들은 빨리 먹어야 했고 빨리 먹어야 되면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그 단식도 단식이지만 밥을 좀 길게 먹는 것 쉽게 말하면 20분 이상. 이게 이제 그 현미 다이어트가 좋다는 것 자체가 이게 각질이 씹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먹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20분 정도 지나야 이제 뇌에서 렙틴이 나와고 그만 먹으라는 신호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10분 이내에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벌써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좀 뭐 50번을 씹는다, 100번을 씹는다 생각을 하고 천천히 20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야말로 시계를 놓고서 20분 안 됐으면 좀 페이스 조절을 해가면서라도 20분 이상만 천천히 식사 시간을 맞춰도 충분히 적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좀 제일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은데 정말 이악 물고 노력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늘바람봄님께서요. 재밌고 들을수록 마음이 편해지네요.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래요. 관장. 요거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 뭐 사실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그밀 관장이라고 하는데 미지근한 물에다가 약국에 팝니다. 마그밀이라고 마그네슘 제제인데 한 4알 정도 이렇게 녹여요. 네. 그 액을 튜브를 통해서 항문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링거처럼 이렇게 달아놓고 이렇게 항문으로 기름을 좀 발라야 되겠죠. 튜브에다가도 바르고 항문에다가도 발라서 상처가 안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항문으로 들어가서 한 10cm 정도 넣어두면 그 다음에 링거를 털듯이 털면 이제 액이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 10분에서 15분 뭐 길게는 20분 정도 참았다가 화장실 가서 비워내는 방법이 마그밀 관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대장에 있는 숙변, 묵은 변을 녹여서 빼줄 수 있는 장 청소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혼자 할 수 있나요? 예, 혼자 가능해요. 키트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가서 잘 말씀드리면 웬만한 약국에 있거든요. 예, 약국에도 팔고 뭐 의료기상에도 팔고요. 그래서 그거 뭐 몇천 원 안 하니까 구입해서 약국에서 마그밀 사서 또 이거를 먹으면서 하는 게 더 좋고요. 예. 2알에서 4알 정도 먹고요. 서서가 안을 정도 수준에서 먹고 그렇게 아침에 식전에 아니면 뭐 저녁에 식전에 이렇게 식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처음에 이제 항문 간략근에 힘이 없는 분들은 하기 어려워요. 물이 1리터 정도 들어가면 금방 변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항문 간략근 운동을 한 3, 4일 이렇게 하고 나서 하시는 게 낫고요. 뭐 한두 번은 조금 실패를 할 확률이 높은데 두세 번 하다 보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돼요. 근데 그 관정을 반드시 꼭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 관장을 보통 한 열흘간 정도 이렇게 하게 하는데 뭐 많이들 나와요, 숙변이. 그러니까 첫날부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5일 이상 지나야 이제 그때부터 숙변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냄새가 지독한 짙은 변들이 꽤 나와요. 그러면 이 장 청소가 되고 나면 이 숙변이 이제 육모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것들이 빠지고 나니까
장의 흡수 기능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이제 묵은 변들이 숙변이 이제 육모를 통해서 계속 흡수가 되면 이게 몸속에 노폐물 독소가 혈액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몸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혈액에 당연히 노폐물 독소가 많아지겠죠. 근데 그것도 좋아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변 상태도 좋아지고 장 기능도 좋아지고 예,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한 열흘 정도 하고 나면 네. 뭐 한 2kg 정도는 2-3kg 정도는 묵은 변이 그만큼 많아요. 특히 육식을 즐겨 하신 분들은 특히 많이 나와요. 예, 이거 하실 때는 꼭 채식하셔야 되고요. 소식하셔야 됩니다. 많이 먹으면서 하는 거는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채식과 소식을 실천하면서 한 열흘 정도 하면 뭐 이거 다이어트에 체중 감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입으로 무언가를 먹어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래서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또 개발한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다량의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죽염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나트륨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예, 이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고요. 다량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뭐 함초, 이거를 좀 이거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장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보조식품으로 미네랄이 다종다량이 들어있는 미네랄을 식이섬유와 함께 드시게 해서 숙변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1년에 한 열흘 정도, 뭐 더 좋기는 6개월에 열흘 정도인데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현미 채식을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식이섬유가 또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숙변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주로 이제 육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숙변이 좀 많이 생기시는 거죠. 그렇죠. 예. 생각지도 못하게 관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조동훈님께서 제목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깊은 뜻에 대해서 재미나게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양방과 한방의 치유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대체의학을 통해 극복할 수 있게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까 우리 두 분 원장님께는. 네. 우리가 흔히 요즘은 워낙 언론 정보 매체에서 많은 의학 관련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뭘 많이 먹어서 극복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무분별하게 이제 그런 정보들이 워낙 많아서 그 정보들만 믿고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제일 문제는 그 효과를 봤다는 분은 이 음식이나 약은 굉장히 분자량이 커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이 다 흡수해서 에너지화하거나 기능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체질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체질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제일 최근의 정보로 봐서는 이 장내에 리셉타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소장 특히 그 부위에서 어떤 것은 흡수를 하고 어떤 것은 흡수를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한 말씀이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이 가지를 먹고 대장암이 나았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소양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다진 체질은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별로 효과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우리 그 건강 보조식품 또는 식품, 한약 이것은 왜 똑같은 일률적인 효과를 못 일으키냐면 장내 그 생태계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장내의 생태계는 우리 식물의 분류처럼 종, 속, 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최근에는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먹었을 때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다. 이 신약, 양약 같은 경우는 이것이 굉장히 적은 분자량 또 이렇게 심플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체질의 영향을 덜 받는 편인데 비해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생약이라든지 복합물질이라든지 이런 음식 이런 것 같은 것은 선택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미리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사람이 있고
먹어봐야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오랜 시간 경험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뭐 약의 성질이 차갑다 뜨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체질에 다른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100% 믿고서 따라서 한다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말씀처럼 이제 좋은 식품들은 많은데 이제 체질에 맞게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방송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좋은 식품 천연물들이 도움되는 것들이 많은데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한두 가지 먹으면 다 좋아질 것처럼 방송들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다가는 이제 현혹이 될 수 있고요. 절대 한두 가지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그때 고혈압이나 당뇨에서도 필요한 영양소들 여러 가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아시고 챙겨 드셔야 되고요. 또 뭐 가능하면 자기 체질도 알고 체질에 맞게 챙겨 드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 관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런 거죠. 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하나 먹어서 모든 걸 다 고치겠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욕심이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먹거리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도 바뀌셔야 되고요. 운동하는 것도 바뀌셔야 되고 마음 상태라든지 어떤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좀 이뤘을 때 우리가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좋다는 음식 하나만 먹어서 내가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겠다. 약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예. 그 많은 분들이 그걸 되게 재밌어 하시네요. 이렇게 멍하는 거. 그러니까 멍 때리기가 괜찮은 거였어, 좋은 거였어. 약간 여기서 위로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계속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 그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환자분들도 좀 실제로 어떤 질환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용감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과 실천력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들은 많은 처방을 내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마음 하나 제대로 굳건하게 가지고 있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환자들도 보면 뭐 췌장암이라고 해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런 분들도 지금 막 6년, 7년째 살면서 건강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살아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도 뭐 먹고 좋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올바른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진실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이걸 돌파할 그런 용감한 정신이 있는가라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상의학이 이제 명상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명상은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명상은 조금 달라요. 멍 때리는 것은 사실은 조금 느슨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너무 우리가 이제 생활 자체가 타이트하게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강박증에 많이 걸려요. 그리고 너무 이게 사람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으세요. 예, 사회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좀 설렁설렁 이게 사실은 들어있는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예, 거죠. 그래서도 예,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 번씩 그렇게 멍 때리자 이런 거죠. 예, 자 이쯤에서 하나, 둘, 셋, 예. 그러니까 정말 멍상의학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 좋으니까 이 뭐 돈을 이만큼 들여가지고 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또는 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뭘 하셔야 돼요. 뭐 집중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괜찮다고 좀 풀어놔도 괜찮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간 멍 때리고 살아도 괜찮다. 다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우리가 의외로 힘을 많이 주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힘주고 있는 데가 사실은 엄한 데다. 그러니까 그 엄한 데 힘주고 있는 거 조금 멍 때리면서 풀고 정작
힘주지 않았던 힘줘야 하는 생활습관, 운동, 먹거리에 좀 신경을 쓰자. 저희는 전혀 반대적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뭐 결론적으로는 적당히 게을러지자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것에 좀 더 정리를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요. 보면은 노는 것 같지만 놀면서도 뭐냐면 중요한 것을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려고 그래. 중요한 것만. 그러면 시시한 것은 나중에 갖다 살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100% 다 외워서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는 게 아니고 그런 요령이 필요하듯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적당히 게을르면서 중요한 것만 관리하자. 이것이 그 키포인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즌 1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의학, 대체의학을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과 의외로 굉장히 다르게 좀 편안하고 충분히 납득 가능한 부분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차원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진일보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할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한 먹거리, 이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 이걸 저희가 초반에 좀 다루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가 시즌 1에서는 대사질환 중심으로 가장 흔한 대사질환을 이제 주로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랑 우리 김 원장님은 사실은 주로 이제 암이나 난치병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게 또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체적인 난치병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그 병을 앓고 있지 않더라도 워낙 주변에 앓고 계신 분들도 많고 그 질환자가 급증한다라는 건 분명히 어떤 공동된 원인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혹시 나도 모르게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벼운 대사질환으로 그냥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게 제일 많은데 그게 이제 가벼운 정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몸에 큰 문제나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 20년 되면서 합병증으로 가는 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그다음에 이제 당뇨 합병증, 만성 신부전증, 또 면역계 질환으로 자가 면역 질환, 암, 뭐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뭐 약 정도로 조절이 되고 있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난치병에 대한 이게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겠는지, 또 지금 합병증까지 생긴 분들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건지, 뭐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는 의사 중에는 소의가 있고 대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몸에 질병만 가지고 싸우는 게 의사가 아니고 우리 환경, 또 우리 사회, 전 뭐 인류의 장래, 이런 문제도 이제 통합의학에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먹거리 문제,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고, 정신 문제, 이것도 어떻게 이제 바로 세워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사회 전체가 나만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참여하는 의사, 그냥 여기 하는 것이 우리 환경에 참여를 해서 고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이슈화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갈 방향을 좀 제시해 주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멍상의학 우리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시즌 2를 여는 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고, 또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우리 문하나님이 많이 지적해 주시고 있지만 저희들은 굽히지 않고, 어쨌든 이게 건강한 방법은 왕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에서부터 계속 쌓아가야 되겠다. 건강에 대한 인식 바로잡기 첫 번째. 그리고 어떤 우리가 만성질환에 걸렸을 때도
지금 현대적인 이게 치료 방법들이 대부분 대증요법 위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 우리가 이게 건강이 나빠진 원인이 있거든요. 그게 뭐 우리가 제일 강조하는 먹거리 문제, 마음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치료 방법이다. 저희들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제 뭐 처음에 한의사가 둘이 앉아서 이게 맨날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시면서 조금은 느끼실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양 한 방이 조금씩은 가까워지면서 뭔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조금씩은 수긍을 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아이디어란 그런 것들을 의사들 사이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그런 힘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통합의학 그리고 이제 협진, 의료 일원화 이런 단계를 밟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의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자가 환자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힘을 불어넣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두 분 선생님이 싸우실 줄 알았더니 두 분 선생님이 편먹고 저랑 싸우는 느낌인데요. 예, 시즌 1에서는 제가 계속 그거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다고요 뭐 이랬는데 예, 시즌 2에서는 안 싸우겠습니다. 좀 덜 싸우겠습니다. 예, 내가 바뀌면 내 주변이 바뀌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삶 괜찮습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 멍상의학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